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계단이 생각보다 더 힘드네요. 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해. 저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고령자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겪게 될 경험들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일 텐데 그분들이 뭔가 살기 좋은 실내 또 실외 환경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건축도시 환경, 건축도시 공간이라는 거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죠. 그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인식 아니면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자체가 아니면은 어떤 국가가 주민들이 활기차게 고령을 맞이하고 고령 세대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데에는 기초 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노인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 3년 주기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이런 건축 도시 물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얼마나 만족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빠졌던 게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이 시설이나 공간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이나 공간을 설문 항목에서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어떤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크게 도시환경 인식만족도, 응답자 특성 관련으로 나뉘었고요. 총 9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소한 것들도 어르신들에게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에 했던 도시 환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 만족도 조사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동네 환경에 만족하시던가요? 뭐 불편한 거 뭐 특이할 만한 게 있었나요? 사실 저희도 그 생애체험센터를 해봐서 알긴 알지만 그분들은 그게 일상생활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저희가 좀 단순하게 어떤 환경에서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좋다 아니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른 질문으로 좀 질문을 바꿔가지고 이제 여쭤봤을 때는 좀 묵혀있던 그런 불편함들을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고령자분들은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널 수 있는 편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횡단보도 개선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정말 신호 시간 내에 횡단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는 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땅 바뀌는 순간 한 1점 몇 초 정도로 굉장히 첫 발을 빨리 내딛으시더라. 좌우를 얼마나 확인하시느냐 봤을 때 젊은 세대보다 덜 확인하시더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횡단보도 건너실 때 이제 신호 대기 시간 동안 어쨌든 거기 대기 공간에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서서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서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접이식 의자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네, 그것까지는 아직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편의시설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공원 주변에 놓인 벤치나 그런 공중 화장실 같은 것들이 고령의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박사님께서 이제 설문 항목에 공중 화장실을 넣어라라고 하셨을 때 약간 좀 왜 화장실까지 굳이 넣지? 약간 의아했는데 실제로 설문을 진행을 해보니까 공중 화장실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없다. 약간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응답도 꽤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확인하시는 게 한 번에 걸으실 수 있는 그 거리가 어떤 젊은 세대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하거나 그럴 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 확인해 놓고 계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보행 중에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이 불편한 공간이나 시설의 개선 방향을 여쭤봤을 때 휴게 편의시설 부문에서는 고령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벤치가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휴게 편의시설의 개선 방향으로 벤치가 불편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허재성 연구원님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의자에 앉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시는 게 편한데 대부분의 벤치는 이제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여기저기 이제 벤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고령자분들이 그 벤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응답이 꽤 많았고요. 그래도 휴게 시설을 늘리는 것만큼 그런 팔걸이나 등받이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쉬어가실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부터 사실 그런 평상형 벤치보다는 팔걸이 등받이가 있는 벤치를 설치하는 게 기왕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잘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이라고 하면 경로당이나 복지센터, 뭐 요양병원 이런 좀 복지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좀 다양한 활동 반경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수요조사나 뭐 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토대로 활동 범위에 맞춰서 이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퇴직 나이도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 사회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이제 보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 나이 이상에서도 이제 퇴직 후에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이 집 근처, 뭐 공원, 산책 마실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처럼 출퇴근해야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하철만 해도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출입구가 몇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있는 출구를 찾아서 좀 먼 길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단차가 높아서 이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중교통 정류장의 낙상 이후로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이제 단차가 커서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단차 얘기 나와서 저희에게 어쨌든 단차 높이가 발목 정도 높이여서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지만 어쨌든 어르신들 저희라 하면은 젊은 층.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망가졌어요. 네. 어르신들이나 어쨌든 특히 이제 휠체어나 이제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횡단보도랑 단차랑 높이를 이제 같게 만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보조 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제 길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아이디어가 어른들을 위한 시설물, 뭐 고령자를 위한 시설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우리 이제 젊은 이제 세대들까지 모두에게 이제 좋은 대상이 되는 이제 시설물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이제 그런 시설물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젊다고 칩시다. 네. 아직 고령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 저하나 이런 거를 경험하기 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도시의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집안의 생활 환경이 어르신들에게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큰 안전감, 그다음에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좀 쌓여갈 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좀 살기 좋고 활기찬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센터에서는 그 도시환경의 인식 만족도 설문조사 외에도 고령자의 생활 환경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연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을 하기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안전한지 등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시군구별 이제 뭐 거주 고령 인구 대비 뭐 CCTV 설치 현황이나 뭐 가로등 현황 그런 진단을 통해서 얼마나 뭐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뭐 버스 정류장과 같은 이제 교통시설물이나 뭐 편의시설을 통해 얼마나 고령자가 뭐 편리한 생활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뭐 잘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인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번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인력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고령친화도 진단 지표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 계산식을 활용해서 고령친화도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좀 이점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각 동네 환경, 생활 환경의 고령 친화도를 진단해보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우리 동네를 고령 친화 생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때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자면서 조사만 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조사만 계속, 네. 근데 그때 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병을 치료하려면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디가 문제고 또 어떤 점이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뭐 할머니랑 같이 외출을 할 때도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불편해 하시는지 유익 있게 보기도 하고, 또 막상 그런 것들이 이전보다 좀 더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단단한 기반이 돼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조성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도시 환경을 대상으로 이제 섬유 조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사실 고령자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죠. 이제 주택이랑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지역사회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건축 공간 그리고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 만족도 조사와 이제 고령 친화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로 고령자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주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놀이터가 최초로 이제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야외 이런 시설이나 공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운동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아지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어르신 혹은 뭐 고령자, 노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아직 부모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뵈면은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고착화되어 있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특성과 고령자 세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특징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고령층의 이 계층이 두꺼워지고 이 두꺼워진 계층 속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더 분화돼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고령층보다 은퇴 시기도 늦어졌고 또 활동 분야도 다양해져서 저희가 좀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기간이 앞으로 계속 더 길어질 것이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와 규모도 많아질 거라서 지금 열심히 너무 잘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